지금 당장 무의미하게 화면을 넘기던 그 손가락을 멈추십시오. 이 영상은 여러분의 지루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만든 그저 그런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오늘 밤 가족들도 없는 차가운 집 거실에서 당신이 홀로 심장마비를 겪게 될 때 당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생존 매뉴얼이자 응급의학과 의사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가식 없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유튜브와 방송에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 10가지, 혈관 청소에 좋은 음식, 매일 누르면 오래 사는 지압법 같은 정보들이 차고 넘칩니다. 평온한 낮 시간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볼 때는 참 유익하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자신만만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평온할 때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 모든 자신감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고도 없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덮쳐옵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은 압박감, 왼쪽 팔을 타고 흐르는 저릿한 마비감, 그리고 턱 끝까지 차오르는 구토감. 식은땀이 흐르며 아,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하는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그 수많은 유튜브 팁 중에 단 하나라도 기억날 것 같습니까? 장담컨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머릿속은 그저 하얗게 질려버리고 몸은 돌처럼 굳어버릴 뿐입니다. 제가 응급실 최전선에서 수많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받아보며 깨달은 끔찍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자가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학 지식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큰 공포에 질려 몸과 머리가 굳어버리는 동결 반응 (freeze response) 때문입니다. 인간은 극도의 고통과 공포를 마주하면 뇌가 정지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되면서 평소엔 잘 알던 119 번호조차 생각나지 않고 매일 수천 번 누르던 현관문 비밀번호도 까먹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통증을 참으며 웅크리고 있다가 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놓치고 차가운 바닥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낭만적인 의학 드라마가 아닌 여러분이 마주할 진짜 현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지훈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다 괜찮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은 듣기 좋은 위로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뇌세포 깊숙한 곳에 골든타임 프로토콜 이라는 위급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튀어나와야 할 3단계 생존 명령을 강제로 입력해 드릴 겁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와 기전은 다 집어치우십시오. 오직 3단어, 물류, 화학, 생리학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의사의 부드러운 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살아남고 싶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절대적인 수칙이자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여러분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1단계는 전화기를 잡기도 전에 고통을 느끼자마자 몸이 먼저 반응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1단계, 확보 로지스틱스 단계입니다. 지금 가슴 정중강을 쥐어짜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약을 찾는 것도 멀리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것도 아닙니다. 냉정하고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물리적 진입, 피지컬 엔트리 바의 문제입니다. 제가 응급실 최전선인 소생실에서 수없이 목격한 가장 허망하고 분통 터지는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멈춰서 죽은 게 아닙니다. 구급대원이 사이렌을 울리며 문 밖까지 도착했는데도 정작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그 얇은 현관문 철판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입니다. 환자는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구급대원은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통계가 말해주는 피냄새, 나는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권위 있는 응급의료 서비스 저널, 제임스. 이 8,500건의 실제 심장 응급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굳게 잠긴 현관문 하나가 구급대원의 현장 진입을 평균 11분이나 지연시킨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뇌로 가는 산소가 끊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11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확실한 험 사망 선고, death sentence 콜입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문이 잠겨 있으면 그들은 규정상 소방서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고 유압 장비로 강철문을 부수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 무기력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심장 근육은 되돌릴 수 없이 괴사하고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하얗게 타버려 다 죽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단지 도어록 버튼 하나를 누르지 않아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을 느끼자마자 119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조건 즉시 일어나 현관문부터 여십시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생존 수칙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119 신고보다 문 개방을 먼저 한 환자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7%나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심장마비가 오면 심장의 펌프질이 약해지면서 전신으로 가는 혈류가 끊기고 평균 3분에서 5분 안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마비된 것처럼 말을 듣지 않고 바닥으로 쓰러지고 나면 기어서라도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직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그 짧은 기동성 골든타임의 잠금 장치를 풀고 안전 체인까지 다 벗겨 놓으십시오. 혹시 문을 열어두면 강도가 들어올까봐 겁이 나십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러 오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건 세상에 없습니다. 문을 열었다면 집안의 모든 불을 켜십시오. 현관 센서 등 거실 등 부엌 등까지 할 수 있는 한 가장 밝게 만드십시오. 칠흑 같은 새벽 어둠 속에서 구급대원이 멀리서도 저 집이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 있게 강력한 구조 신호 비컨을 보내는 겁니다. 어둠 속에 숨어 웅크리고 있지 마십시오. 살고 싶다면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자, 문을 열고 불을 켰습니다. 물리적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전화기를 잡을 자격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대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몸은 극심한 교감신경 항진과 쇼크 상태입니다. 손끝은 사시나무 떨듯 미친 듯이 떨릴 것이고 손의 악력은 사라집니다. 통계적으로 119 연결 전에 전화기를 떨어뜨릴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귀에 대고 통화하다가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면 그걸 줍기 위해 몸을 급격히 숙여야 합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몸을 급격히 숙이는 건 심장에 쏠리는 혈류량을 폭증시켜 심정지를 유발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전화기를 식탁이나 바닥에 내려놓고 즉시 스피커폰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래야 119 상황실의 지시를 명확히 들으면서 동시에 2단계에서 필요한 약물 조치를 위해 두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제발 평소처럼 폼 잡고 전화기를 귀에 대지 마십시오. 지금은 생사가 오가는 전투 상황입니다. 두 손이 자유로워야 무기를 쓸 수 있고 그래야 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지 마십시오. 공포에 질리면 인간의 뇌는 바보가 됩니다. 평생을 살았던 자기 집 주소도 매일 수천 번 누르던 현관 비밀번호도 하얗게 지워져 기억나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위급 상황에서 67%의 환자가 자신의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굵은 매직을 꺼내서 도로명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큼지막하게 적은 종이를 냉장고 문이나 전화기 옆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응급 상황이 오면 기억을 더듬지 말고 그 종이를 보고 기계처럼 읽으십시오. 나는 기억할 수 있어 라는 그 오만한 자만심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이것이 1단계 확보입니다. 구급대가 들어올 길을 완벽하게 열었다면 이제 우리 몸 안에 꽉 막힌 혈관을 뚫을 차례입니다. 2단계 투여 케미스트리로 진입합니다. 물리적 진입 경로가 확보되었습니다. 129 사이렌을 울리며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10분, 여러분의 심장 근육은 산소 공급이 완전히 끊겨 시시각각 괴사하고 있습니다. 심장세포가 썩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우리는 구조대가 오기 전에 지금 당장 내부의 적, 혈전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2단계, Mod to your chemistry mod입니다. 여기서는 우아한 복용법이나 맛, 품위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오직 곡, 속도, 스피드감만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당장 구급 상자를 열어 아스피린 R을 찾으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90%의 환자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합니다. 평소 습관처럼 물을 찾으러 비틀거리며 주방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 1분 동안 당신의 심장은 영구적인 손상을 입습니다. 그 UCSD 캘리포니아 대학. 이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피린을 물로 꿀꺽 삼키면 위장에서 녹아 혈액에 흡수되어 혈소판을 억제하기까지 무려 26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씹어서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단 14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2분의 차이가 당신의 심장 근육을 살려내느냐 아니면 평생 숨이 차서 걷지도 못하는 심부전 환자로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집에 있는 일반 아스피린 325mg 한 알 혹은 저용량 아스피린 81mg 네 알을 당장 입에 털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어금니로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으적으적 씹으십시오. 가루가 된 약을 바로 삼키지 말고 혀 밑이나 볼 안쪽 점막에 머금어 위장을 거치지 않고 혈관으로 바로 꽂아 넣어야 합니다. 맛이 끔찍하게 쓰고 역겨울 겁니다. 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지독한 쓴맛이 지금 당신의 굳어가는 피를 묽게 만들고 꽉 막힌 관상동맥을 뚫고 있다는 생존의 증거입니다. 뱉지 말고 견디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살립니다. 추가된 심화 파트, The Biological War, 내부의 전쟁. 잠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약을 손에 들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빈속에 약 먹으면 속 쓰린데, 나 윅외양 있는데 같은 한가한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당신의 심장 혈관 안에서는 전쟁이 터졌습니다. 관상동맥의 내벽이 터지면서 그 상처를 막으려고 혈액 속의 혈소판들이 좀비 떼처럼 미친 듯이 몰려들어 엉겨 붙고 있습니다. 그 끈적하고 단단한 피떡 혈전이 생명줄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스피린을 씹는 건 단순히 두통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 폭주하는 혈소판들에게 강력한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는 화학적 폭격을 가하는 겁니다. 아스피린의 성분이 혈소판 표면을 코팅해 미끄럽게 만들어 더 이상 뭉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위장이 쓰린 거요? 나중에 겔포스 먹고 내시경 받으면 낫습니다. 윅궤양은 치료하면 되지만 한번 멈춰버린 심장은 그 무엇으로도 못 고칩니다. 부작용 걱정은 살아남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입니다. 살고 싶다면 잡생각 말고 무조건 씹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나 카톡 단톡방으로 퍼진 카이엔 페퍼, 고춧가루 물.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뇌에서 포맷해버리십시오. 고춧가루 물을 마시면 심장마비가 1분 만에 멈춘다. 는 검증되지 않은 낭설을 믿고 아스피린 복용을 미루다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실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환자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의학은 맹목적인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차가운 전 데이터와 증거 이비던스의 영역입니다. 세계적인 저널 란셋 말은 아스피린 하나만으로 급성 심근경색 사망률을 23%나 줄인다고 수십 년간 증명해왔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가 손에 있는데 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당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도박하듯 겁니까?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어 기도가 부어오르는 특이 체질이 아니라면 무조건 아스피린이 1순위 공격수단입니다. 만약 협심증으로 처방받은 안니트로글리세린과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용하십시오. 하지만 여기서 실수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 당신을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반드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거나 벽에 기댄 상태에서만 투여하십시오. 니트로글리세린은 혈관을 급격히 확장시켜 통증을 줄여주지만 그 대가로 전신 혈관의 저항을 없애 혈압을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서서 이 약을 혀 밑에 넣으면 중력에 의해 피가 다리로 쏠리고 뇌로 가는 피가 끊겨 100% 기절합니다. 심장마비 환자가 기절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찧으면 뇌출혈까지 겹쳐 우리는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무조건 주저앉으십시오. 규칙은 엄격합니다. 혀 밑에 한 알을 넣고 5분을 대기합니다. 통증이 계속되면 한 알 더. 그래도 안 되면 5분 뒤 마지막 한 알. 15분 내에 세 알까지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가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절대적인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비아그라, 시알리스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했다면
니트로글리세린은 절대 금지입니다. 손도 대지 마십시오. 두 약이 만나면 혈관이 통제 불능으로 확장되어 혈압이 제로가 되고 심장이 멎습니다. 살려고 먹은 약에 비명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자, 다시 정리합니다. 머리에 새기십시오. 아스피린은 가루가 되도록 씹어서 먹고 니트로글리세린은 반드시 앉아서 씁니다. 위장 걱정, 민간요법은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것으로 화학적 공격은 끝났습니다. 약이 혈관을 타고 혈전을 녹이는 동안 여러분의 심장은 여전히 산소 부족으로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뛰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 폭주하는 엔진을 진정시켜야 합니다. 세 단계, 방어, 파이오지올로지로 넘어갑니다. 세 단계, 방어, 파이오지올로지입니다. 한 단계에서 문을 열고 두 단계에서 약을 씹어 삼켰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오직 버티기 싸움입니다. 화학전이 끝났으니 이제는 냉혹한 물리전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수행해야 할 유일하고 절대적인 임무는 공포에 질려 폭주하는 심장 엔진을 끄지 않고 최소한의 공회전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어설픈 낭설과 엉터리 정보가 사람을 잡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케이스가 바로 잘못된 처치로 상태를 악화시킨 환자들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본 기침 심폐소생술 cough CPR 흉내 좀 내지 마십시오. 지금 의식이 멀쩡하고 숨이 붙어 있는데 억지로 가슴을 치며 크헉, 크헉 하고 기침을 해대면 그것은 살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멈추려는 심장의 반가쇠를 당기는 명백한 자살 행위입니다. 의학적으로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립니다. 격렬한 기침은 흉곽 내 압력을 급격히 높여 뇌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돕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심장이 완전히 멈추기 직전 전기 신호가 끊겨 눈앞이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어가는 심정지 cardiac arrest, 환자에게 쓰는 최후의 충격 요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처럼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썩어가고 있는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억지로 기침을 하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침을 한 번 할 때마다 교감신경이 폭발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산소가 부족해서 헐떡이는 심장에 채찍질을 해서 더 빨리 뛰어, 더 세게 펌프질해 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과부하가 걸린 심장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심실세동을 일으키며 터져버리거나 영구적으로 멈춰버립니다. 의식이 있다면 제발 입을 다무십시오. 기침은 눈앞이 캄캄해지고 터널처럼 시야가 좁아지며 아, 나 이제 기절하는구나 싶은 그 찰나의 절박한 순간에만 하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절대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음은 자세, 그래비티입니다. 제가 구급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환자가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거실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입니다. 절대로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눕는 순간 여러분은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이 고장난 상태에서 중력의 도움 없이 평평하게 누우면 다리와 배에 있던 엄청난 양의 피가 심장으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미 지쳐버린 고장난 심장은 그 많은 피를 감당해내지 못하고 뿜어내지도 못합니다. 결국 갈 곳 잃은 피는 압력을 견디다 못해 폐로 역류합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폐부종, pulmonary edema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폐포의 피와 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물 한 방울 없는 거실 바닥에 누워서 자기 몸속의 체액에 빠져 서서히 익사하게 되는 꼴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목에서 가래 끓는 그르렁 소리가 나며 입에서 분홍색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어떤 명의가 와도 살리기 힘듭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상체를 일으키십시오. 유일한 생존 자세는 반좌위뿐입니다. 벽이나 소파, 장롱, 무엇이든 좋습니다. 등에 단단히 기대고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세워 발바닥을 땅에 붙이십시오. 이 자세가 중력을 이용해 하체에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주고 횡격막을 아래로 내려서 폐가 숨 쉴 수 있는 최대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등 꼿꼿이 세우고 버티십시오. 그것이 중력을 이용해
당신의 심장을 지키는 유일한 요새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브리딩 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극도의 공포 때문에 미친 듯이 헐떡거리고 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헉헉헉 하는 얕고 빠른 숨을 몰아쉬고 계실 겁니다. 이것을 과호흡 하이퍼벤틸레이션 합이라고 합니다. 공포에 질린 뇌가 산소를 더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숨을 쉬면 혈액 속 이산화탄소가 너무 빨리 빠져나가 혈관이 수축됩니다. 결국 뇌와 심장으로 가는 산소길을 스스로 차단하는 꼴입니다.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그 멍청한 헐떡거림을 멈추고 제가 시키는 대로 446 호흡을 실시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인 미주신경을 해킹해서 강제로 심장을 진정시키는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코로 4초간 깊게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풍선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4초간 숨을 딱 멈춥니다. 하나, 둘, 셋, 넷. 산소를 폐 속에 가두십시오. 이제 입술을 휘파람 불듯이 좁게 오므리고 6초 동안 가늘고 길게 내뱉으십시오.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폐 속에 있는 모든 나쁜 공기를 쥐어짜듯 다 뱉어내야 합니다. 이 호흡을 반복하면 미주신경, 베이구스 너브이 강력한 자극을 받아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비상사태 해제, 진정해, 느리게 뛰어. 그러면 마구잡이로 뛰던 심박수가 거짓말처럼 강제로 떨어지고 치솟던 혈압이 안정됩니다. 약 없이 심장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구급대원이 문을 열고 들어올 때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이 호흡 숫자만 세십시오. 3단계 정리합니다. 기침하지 마십시오. 절대 눕지 말고 45도로 기대 앉으십시오. 446 호흡으로 심장을 끄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방어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살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 장에 담은 마지막 무기가 남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망설임은 곧 죽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심장마비라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적과 싸워 이길 골든타임 프로토콜이라는 유일한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지면 여러분의 기억도 함께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뇌가 아니라 척수가 기억하도록 독하게 복귀합니다. 첫째, 접근 로지스틱스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이 오면 129를 누르기 전에 무조건 튀어나가 현관문부터 활짝 여십시오. 잠긴 문은 구조대원에게는 벽이고 당신에게는 관뚜껑입니다. 문을 열고 집안의 모든 불을 밝혀 당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알리십시오. 전화기는 절대 들지 말고 바닥에 놓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여 두 손을 전투에 쓸 수 있게 하십시오. 둘째, 투여 케미스트리입니다. 우아하게 물 찾아 마실 시간 없습니다. 아스피린 325mg을 입에 털어넣고 물 없이 으적으적 씹어 삼키십시오. 26분 걸릴 흡수 시간을 14분으로 단축시켜 굳어가는 피를 묽게 만들어야 뚫립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반드시 주저앉아서 쓰십시오. 서서 쓰면 혈압이 곤두박질 쳐서 뇌진탕으로 죽습니다. 셋째, 방어 피지올로지입니다. 힘들다고 절대 바닥에 눕지 마십시오. 눕는 순간 폐에 물이 차서 익사합니다. 벽에 45도로 기대앉아 심장의 짐을 덜어주고 입술을 오므린 446 호흡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해 폭주하는 심장 엔진을 강제로 진정시키십시오. 이 3가지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존 명령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공포가 이 모든 기억을 하얗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급 시 누구나 생각할 필요 없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수칙을 한 장에 담은 강력한 생존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냉장고 정면, 신발장, 화장실 문에 붙여두십시오. 이 생명줄이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댓글창에 뭐 살려줘, save me 라고 적으십시오. 오늘 안 하면 내일은 없습니다. 또한 이 영상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구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이 맹신하고 있는 카이엔 페퍼의 충격적이고 위험한 진실을 파헤칠 것입니다. 가짜 뉴스에 속아 소중한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십시오. 골든에이지 헬스 최지훈 박사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힘입니다. 이상.